네, 안녕하세요. 점프 투 스프링 부트 6회차 내용입니다. 자, 6회차 내용은 2.16절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 자, 여기서는 이제 폼 클래스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 질문 등록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제 답변 등록 기능까지는 추가가 됐는데, 이제 질문을 추가하는 기능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자, 질문을 등록하는 부분은 질문 목록 화면에서 질문 등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퀘스천 리스트에다가 버튼을 하나 추가했고요. 자, 퀘스천 크리에이트라는 주소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부트스트랩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요 클래스를 적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 계열의 버튼을 바로 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등록을 위해서 이제 컨트롤러에다가 또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질문 등록 화면으로 얘는 넘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question form이라는 HTML을 띄워주도록 했고요. 자, question form HTML입니다. 자, 요 내용은 자, 일단 레이아웃을 상속받도록 해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div의 컨텐트. 네, 요거는 똑같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퀘스천 폼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폼 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 사용자가 작성한 어떤 값을 그 서버로 보낼 때 가장 쉬운 방법은 폼 태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 값으로 question create라고 작성을 해줬고요. 자,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 값 입력받아야 되고 내용 값 입력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네임 값이 꼭 있어야만 이제 그 값을 담아가는 일종의 이제 변수 같은 게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나왔고 이제 질문을 등록을 하면 이제 컨트롤러로 또 보내지니까 컨트롤러에 그 크리에이트 하는 포스트 매핑 값이 필요하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냈고 포스트 방식으로 보냈으니까요. 네, 포스트 매핑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포스트 매핑. 자, 그리고 이제 제목과 내용을 받아야 되니까 리퀘스트 파람을 이용해서 그 네임에서 사용한 값, 여기도 네임에서 사용한 값을 각각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줄 변수.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작성이 되면 리다이렉트로 목록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클래스에서 질문을 이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그 테스트 코드에서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목과 내용을 받아서 퀘스천 엔티티 객체 만들고 각각 담고 작성 시간까지 담은 다음에 퀘스천 리파지토리에 세이브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이제 그 이 서비스 클래스의 create 메서드를 호출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줍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질문을 추가를 해보면 이렇게 질문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번 실행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 등록하기 버튼이 생겼고 자,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쓰도록 했고요. 네, 그냥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저장하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질문 데이터가 추가가 돼서 목록이 보여지게 되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폼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요 폼이라는 것은 이제 검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뭐 제대로 된 입력을 했는지, 뭐 그 지정한 형식에 맞게 입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밸리데이션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build.gradle에다가 밸리데이션을 추가를 해주고요. 또 리프레시 해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검증 값은 뭐 길이 널인지 뭐 변는지 그다음에 뭐 최대 글자 크기, 뭐 최소 글자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뭐 정규시까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가 그 퀘스천 폼에서 입력한 값을 이제 받을 때 이제 그거에 대응해주는 어떤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퀘스천 패키지에다가 퀘스천 폼이라는 클래스를 추가하고요. 자, 그래서 그 getter setter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이 서브젝트 제목 값에 대해서는 not empty라는 어노테이션. 그러니까 꼭 값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200. 그러니까 200자 이상은 못 쓰도록. 네, 그렇게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은 이것도 반드시 입력해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용은 꼭 넣어라. 네, 뭐 글자 수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 퀘스천 폼이라는 저 클래스는 그 이제 화면에서 넘어올 때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퀘스천 컨트롤러에다가 이제 그 퀘스천 크리에이트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입력해서 그 질문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일단은 퀘스천 폼으로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리퀘스트 파람으로 받는 내용을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인딩 리절트라는 것도 이제 추가를 했어요. 이게 이제 같이 활용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여기 골뱅이 밸리드라는 것이 이제 입력된 값이 요 폼에 정의한 내용대로 잘 들어왔느냐 이제 그걸 검증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검증 결과가 여기에 이제 담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자, 그래서 그 검증 결과에 has errors라는 것은 이제 에러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에러가 있다라는 건 이제 저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지정한 형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시 그 입력 화면으로 돌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할 때 어떤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할 때 뭐 그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어떤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뭐 필수 입력하는 항목을 넣지 않았다든지 뭐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제대로 하지 않은 항목 밑에 뭐 빨간색 글씨로 보여지는 걸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할 때 우리가 기존에는 리퀘스트 파람으로 서브젝트하고 콘텐트를 직접 이제 따로따로 받았는데 자, 그 값을 퀘스천 폼 객체에다 받았기 때문에 서비스로 크리에이트를 이제 호출할 때는 그 퀘스천 폼에 담겨 있는 제목과 내용 값을 꺼내서 전달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퀘스천 폼으로 와서요. 여기 이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폼 태그 시작 부분에다가 th 오브젝트라고 해서 퀘스천 폼이라는 걸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어 이제 그 어떤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네,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보여주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해당 에러의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그 이제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그런 클래스 값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은 어, 우리가 처음에 퀘스천 폼을 띄워주는 그 메서드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 매개 변수로 그 퀘스천 폼을 가지고 가야 돼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이유는 뒤에서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퀘스천 폼 객체를 이제 보여주도록 어떤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요 부분 때문에 떼서라도 이제 추가가 필요하고요. 네, 뒤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제 제목이나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면 여기에 필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 제목을 입력하고 내용을 비운 상태로 저장하기를 누르면 오류 메시지는 나타나지만 이 페이지가 새로 고침처럼 되면서 그냥 이미 작성한 내용이 날아가 버리는 좀 불편함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입력한 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수정을 하는 부분인데, 자, 각각의 요 인풋 태그에다가 th 필드, 그 다음에 네, 별 중괄호 서브젝트, 그 다음에 여기도 th 필드 별 중괄호 컨텐트. 네, 여기서의 서브젝트하고 컨텐트는 그 퀘스천 폼에서 사용했던 필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임을 썼던 부분들을 다 지우셔도 돼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th 필드라는 게 또 하나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네임, 아이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다 만들어주는 네,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도로 네임을 굳이 쓰지 않아도 알아서 네임도 서브젝트로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는 새로 고침이 되기는 했지만 어, 이제 내용만 없으니까 내용은 뭐 비워져 있지만 처음에 입력했던 제목 값은 그대로 유지된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부분을 네, 잠깐 실행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질문 등록하기로 가서 먼저 그냥 저장하기를 누르면 지금 잠시만요. 네, 제가 서버를 재시작을 하지 않아서 네, 좀 반영이 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뭐가 실행을 했는데 뭐가 왜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네, 서버 이게 지금 데브 툴즈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 뭐 실시간으로 이제 수정할 때마다 서버가 리로드 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좀 이상하다 싶으면 서버를 한번 재시작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질문 등록하기 버튼을 들어가서 자, 저장하기를 누르면 네, 내용 제목이 다 필수다라고 뜨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자, 저장하기를 누르면 자, 이제 제목 값은 계속 유지돼 있고 내용은 없으니까 필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장을 하면 이제는 네, 질문과 내용이 제대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답변에다가도 똑같은 형태로 이제 answer form 클래스를 추가해서 이제 내용 필수다라는 이제 요거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답변 등록하는 부분에다가도 이제 밸리드로 answer form으로 이제는 리퀘스트 파람으로 컨텐트를 받는 게 아니라 answer form으로 밸리드로 받고 바인딩 리절트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러가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에러가 없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네, 컨텐트도 이제 그 앤서 폼으로부터 컨텐트 값을 꺼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답변 등록하는 부분에다가도 네, 폼 태그에다가 th 오브젝트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경고 문구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에리어에 th 필드 컨텐트. 네, 그래서 네임하고 뭐 아이디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네,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퀘스천 디테일로 갈 때, 네, 퀘스천 디테일로 갈 때 앤서 폼을 매개 변수로 같이 추가를 해줍니다. 네. 이제 답변이 등록되는 화면은 그 퀘스천 디테일 폼이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답변도
입력하지 않으면 또 필수 이렇게 또 경고 메시지가 뜨도록 하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뭔가 비슷한 형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공통으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류 메시지를 띄워주는 템플릿을 form errors라는 HTML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그 해당 내용 아까 우리가 퀘스천 디테일이라든지 퀘스천 폼에서 사용했던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 왔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작성했던 부분을 이제 요 한 줄로 대치를 합니다. 그래서 th replace라는 걸 사용을 했고, 그래서 form errors에 있는 form errors fragment라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form errors는 요 파일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form errors fragment라는 것은 이 프래그먼트의 이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아까는 뭐 세네 줄씩 써져 있던 부분이 이렇게 한 줄로 대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에러를 보여주는 표현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퀘스천 폼에서 수정해야 되고 퀘스천 디테일에서 따로따로 수정을 했었어야 될 텐데 이렇게 공통 템플릿으로 적용했을 때의 장점은 얘만 수정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뭐 공통 속성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인 거죠. 그래서 퀘스천 디테일에도 똑같이 이렇게 한 줄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뭐 전과 다름없이 똑같은 실행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되새김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나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뭐 책 뒷부분에 정답이랑 풀이도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는 것도 훨씬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6회차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